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집이 베란다나 창문이 붉은 벽돌로 막혀 있는 구조라면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은 원래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유골을 모시는 납골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읽은 사람들 대부분이 한동안 그 집 구조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송구는 어느 한 공장에 취업이 결정되며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중개업소를 찾았지만 보증금도 월세도 그의 형편엔 턱없이 비쌌던 겁니다. 결국 그는 중개업소를 포기하고 혼자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전봇대에 붙은 종이 광고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발견한 손바닥만한 종이 쪼가리 하나에 월세방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고 연락처 하나만 적혀져 있었죠. 송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쉐어하우스라고 하며 지금은 젊은 아가씨가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데 남녀 상관없이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한 달에 중국 돈으로 1,500위안이라고 얘기했죠. 월세가 싸다는 걸 들은 송구는 마음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이 가격은 광주 시내에서 배춧값밖에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는 고민할 틈도 없이 그날 바로 3개월치 월세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서 아파트 1층 현관에 무인 택배함에 비밀번호 입력하면 열쇠를 가질 수 있다고 문자가 왔죠. 열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한 송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복도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고 양쪽 끝에 있어야 할 창문은 전부 붉은 벽돌로 막혀 있었으며 천장에는 낡은 센서등 몇 개만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깜빡깜빡 누르스름한 빛을 토해내고 있었던 거죠. 숨 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방문 앞에 서서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누구세요? 라며 아주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합숙하러 온 사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흰 치마를 입은 아주 청순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청청. 둘은 잠깐의 대화를 이어갔고 송구는 마음속으로 혼자 기뻐했습니다. 오늘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았죠.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지내다가 여성분이랑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구는 짐을 내려놓은 뒤 유청청을 같이 식사하러 가지 않겠냐며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띠며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한다면서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죠. 송군도 별 생각 없이 혼자 1층으로 향했습니다. 1층 경비실을 지날 때 송군은 오늘 새로 이사 왔다며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금 B동 14층에 이사 왔다며 경비 아저씨와 잠깐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경비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 층에는 사람이 안 사는데 그 층에 있는 모든 방은 다 유골을 저장하는 유골방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송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짐이 아직 14층 방에 있다는 걸 떠올랐죠. 가방 안에는 신분증이랑 은행카드, 그리고 내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집에 안 산다고 해도 방 안에 있는 짐은 챙겨와야 했거든요.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향했습니다.
14층에 도착해 보니 아까보다 더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모든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센서 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열쇠로 방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짐을 챙겨 나오려고 하는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차피 온 거 남아서 우리랑 같이 있어요. 순간 현관문은 쾅 하고 스스로 닫히고 말았죠. 송구는 너무 놀라 몸이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부드럽고 상냥하던 유청청은 지금 보니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하얀색이었고 눈동자색도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나가려는 송군을 째려보고 있었죠. 송군은 있는 힘을 다해 현관문을 당겼지만 전혀 열릴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어가다시피 안방으로 몸을 숨기고 문을 잠갔죠. 문 밖에서는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 옆에 있어주세요 라는 소리에 소리가 이어서 들렸습니다. 방 안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켠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고인의 위패가 있었는데요. 그 위패에 쓰인 이름이 바로 유청청이었던 겁니다. 그는 핸드폰 플래시를 위쪽으로 비춰보자 벽 전체에 작은 네모난 수납으로 빼곡히 되어 있었고 각각의 네모난 수납 안에는 유골함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완전히 납골당이었습니다. 그때 또 그의 귓가에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견했구나. 그럼 여기 남아서 우리랑 같이 있어줘. 송구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고 나와보니 현관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챙겨 복도로 뛰쳐나왔죠. 하지만 문을 나온 순간 눈앞의 광경에 또 한 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복도에 있는 방마다 현관문이 다 열려져 있었고 안에서 하나같이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가 하얀 사람이 걸어나와 송군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사람들 틈을 억지로 비집고 지나가 복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바로 문이 열렸죠. 그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1층 버튼을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구는 이제 한숨 놓이는 듯 싶었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또 그 으스스한 14층이었습니다. 청청과 그 사람들은 여전히 송군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듯 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또 14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엘리베이터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송구는 공포에 질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신이 들어 일어났을 땐 병원에 누워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옆에 있었죠. 경비 아저씨는 송군이랑 대화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을 챙기러 간 송군이 한참 지나도 안 내려오자 다른 경비원과 함께 14층에 올라가 본 거였습니다. 송군을 발견했을 땐 그는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바지까지 젖어 있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송군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과연 경찰은 이 말도 안 되는 귀신 이야기를 믿어줄까 싶었죠. 그리고 또 송군이 방을 얻을 때 중개업소도 거치지 않고 찾은 거기 때문에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송군이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또 새빵을 얻는다며 그 번호로 전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새빵 구하시나요? 아주 쌉니다. 라며 늘 같은 여자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을 구할 때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절대 아무데나 얻으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싼 집은 없으니까요. 특히 창문이 벽돌로 촘촘히 막혀져 있는 집이라면 오늘 이야기 부디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이었습니다.